토트넘이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4위가 골득실 차에서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0대4로 대패한 것입니다. 결국 토트넘은 이날 패배로 승점 60점에 머물렀지만 득실 차이가 4골 낮아지면서 5위로 내려갔습니다. 이번 시즌에 가장 짧은 출전 시간을 가졌던 손흥민은 고개를 숙이며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상 경기 후에 진행하던 스퍼스 플레이와의 주장 인터뷰는 메디슨이 대신했습니다. 리그 4위 향방을 놓고 영국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와중에 일부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을 격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던 인종차별이 다시 고개를 든 것처럼 벌떼같이 달려들어 주장직 박탈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토트넘의 패배 원인을 놓고 기사들과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축구 매체들은 토트넘의 패배 원인에 대해 가장 먼저 판더벤의 실수를 꼽고 있습니다. 비수마와 벤탄쿠르의 중원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자리를 비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토트넘이 풀백과 미드필더까지 공격에 가담하면서 중원과 뒷마당의 빈 공간을 너무 많이 내어주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포스텍 감독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4-2-3-1 포메이션을 가지고 공격을 하겠다고 라인을 위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여전히 고수했습니다. 뉴캐슬은 수시로 5백까지 사용하면서 공격을 차단했고 토트넘 선수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뒷공간을 열어주기 위해 수비수들을 끌고 내려오기 위해 깊숙이 내려오기까지 했습니다. 그 와중에 2번이나 턴오버 당하는 바람에 득점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수비와 공격에서 자리를 잡거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서 뉴캐슬 선수들의 집중 견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뉴캐슬은 토트넘의 전략을 모두 간파하고 머리 꼭대기에서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판더벤은 뉴캐슬전에서 2번이나 미끄러지며 조롱을 당했다. 토트넘 입단 후 처음으로 치욕적인 45분을 보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판더벤은 전반 30분 뉴캐슬 이삭의 속임 동작에 몸을 날렸지만 넘어지면서 결국 득점을 허용했습니다. 2분 뒤에는 앤서니 고든에게 비슷한 방식의 몸동작에 또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판더벤의 치명적인 실책으로 전반전을 0대2로 밀린 채 마쳤습니다. 특히 맞대결에서 여러 차례 실수를 저질렀지만 더 많은 비난을 받은 것은 파괴적인 역습 상황에서 포지션을 계속 벗어났다는 지적입니다. 포스텍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판더벤을 옹호하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팀의 한 현상일 뿐이다. 우리 모두가 오늘 경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캐슬전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포스텍 감독에게 있다는 지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풋볼 런던은 포스텍 감독의 변함없는 스타일의 전략을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세트피스가 토트넘의 약점이라고 이미 밝혀졌는데도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인을 대폭 올리면서 토트넘의 포백 라인은 수비는 포기한 것처럼 뛰고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판더벤의 실수가 있었지만 풀백들이 신속하게 지원하지 않으면서 토트넘이 뒷공간을 완전히 열어주었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축구 전문가들은 포스텍이 지난 1대6 대패의 경기 테이프를 쳐다보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포스텍이 아마 경기 테이프도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난까지 했습니다. 지난 1대6 대패처럼 토트넘의 수비진들이 번번이 무너지고 20분 만에 5골을 먹었는데도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주었다라는 지적입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토트넘은 뉴캐슬 대비 볼점유율 73대 27로 월등히 앞섰지만 슈팅 숫자는 18대 11로 뉴캐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뒷공간을 내주면서 슈팅 기회를 계속 내준 상황은 지난 패배와 판박이의 모습입니다. 실제 손흥민은 포스텍 감독이 거의 유일하게 밀어붙이는 4-2-3-1 포메이션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출전했습니다. 뉴캐슬은 손흥민 원톱과 토트넘의 공격적인 라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결국 집중 견제를 받은 손흥민은 기대를 모았던 도움을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슈팅은 한 번도 없었고 전매 특허인 드리블 돌파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전반 16분 환상적인 아웃프론트 패스로 베르너에게 찬스를 제공했지만 베르너의 돌파 타이밍이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5.93, 풋몸은 6.4, 소파스코어는 6.8의 낮은 평가를 주었습니다. 매체들은 효율적인 플레이를 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라며 활약상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포스텍 감독은 토트넘의 유일한 골게터인 손흥민을 일찍 교체시켜버리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손흥민을 후반 13분 만에 교체한 것에 대해 손흥민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질타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완전히 뉴캐슬에게 패배한 경기였다라며 경기를 포기했음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뉴캐슬전 완패를 일찌감치 인정하고 다음 경기를 위해 주축 선수 손흥민을 빼 관리를 해줬던 것입니다.
뉴캐슬전에서는 제임스 매디슨의 이름이 계속 불리면서 신경전이 극도로 치열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뉴캐슬 팬들은 매디슨을 자극하는 욕설 응원을 쏟아냈습니다. 경기 시작 10분 만에 매디슨이 코너킥을 차러 갔을 때 홈엔드에서 욕심 많은 쓰레기 같은 구호가 외쳐졌습니다. 매디슨은 지난 여름 뉴캐슬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뉴캐슬 팬들은 매디슨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를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기 후에 항상 열리는 스퍼스 플레이와의 인터뷰에는 부주장 매디슨이 나왔습니다. 매디슨은 원정을 온 토트넘 팬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우연이거나 운이 나빴던 것도 아니라 선수들이 잘하지 못한 패배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디슨의 인터뷰에서도 뉴캐슬 팬들은 그라운드에 남아서 토트넘을 망하게 하고 있는 놈이다. 뉴캐슬에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고함과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매디슨이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꼬투리를 잡은 것처럼 시비를 걸고 손흥민을 비난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일부 토트넘 팬들은 뉴캐슬전 패배가 손흥민의 터치가 형편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패배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인터뷰에 나오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손흥민은 주장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해야 했다. 지금 혼자 탈의실에서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일부는 주장환장을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이제는 투쟁에 나서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엘레나라는 팬은 단단히 결심한 듯이 나는 더 이상 손흥민에 대한 비판을 침묵하지 않겠다. 정신나간 팬보이들과 한국인들에게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손흥민은 당장 주장 완장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를 실망시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샘이라는 네티즌은 클럽이 여름에 손흥민을 주장으로 임명한 것이 끔찍한 결과로 돌아왔다라고 주장하면서 주장이 될 자격도 없는데 어리석은 감독이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이라는 팬은 손흥민은 그동안 주심에게 짜증을 내는 일만 했다. 손흥민은 리더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장 자격이 없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일부 반응에 많은 팬들은 손흥민이 정말 떠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보고 싶으냐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을 지금까지 끌고 온 공로는 손흥민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토트넘은 이제 죽음의 사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4월 28일 아스널, 5월 3일 첼시, 6일 리버풀, 15일 맨시티 등 강팀들과 연전을 펼쳐야 합니다. 뉴캐슬 경기는 그 시작이었는데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리그 4위 싸움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스널과 맨시티와 리버풀은 우승에 도전하는 팀입니다. 첼시의 순위는 리그 9위이지만 팀 전력은 탄탄하고 위험한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반면 순위 경쟁 중인 아스톤빌라는 토트넘보다 일정과 상대가 수월한 편입니다. 이제는 한 경기 한 경기가 무조건 승점을 따고 들어가야 합니다. 손흥민이 힘을 잃으면 절대 안 됩니다. 충격적인 패배로 인한 고통을 잘 다스리고 아스널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끝까지 응원해봅니다.